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전함을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충심으로 그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가 아시는 대로 보니까 이제 오늘 발제문이나 토론문에 충분히 언급이 되어 있어서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지난해 11월에 저작권법에서 저작권법과 관련한 같은 그 개정안을 낸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작권법에서 이제 오프라인상에서만 서책형 교과용 도서 또 시험 문제를 이용하고 있는 흔식을 감안해서 만들어져 있는 그런 점이기 때문에 IT 기술 발전에 따른 그 디지털 교과서의 개발 및 보급을 가능하게 하고 또 저작물 전송을 통한 온라인 평가 허용 이것을 골자로 하는 그런 내용이고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는 바로 이 문제를 놓고 사실 저작권 보호 또 이것과 함께 저작물의 효과적 이용 이 두 가지 수레바퀴를 어떻게 하면 조화롭게 굴러가게 하느냐 이것을 고민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저 역시 많이 좀 배우고 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주 좁은 기원입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 출판학에서 흔히 말하는 출판의 세 영역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반 단행본, 또 그리고 잡지, 그 다음에 교과서. 그래서 원론적으로는 출판 기업이 안고 있는 고민이 다른 기업과 달리 어떤 기업성과 공익성을 어떻게 조화시키냐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이제 교과서 부분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공공성과 공익성이 굉장히 강조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저작권 분야도 다른 이런 출판의 영역과는 달리 현재의 관점에서 보면 조금 소홀하게 또 이렇게 다 품지 못하는 그런 영역이 많이 있어온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 최근에 이 저작권 환경이 매우 급속히 바뀌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술의 진보 그래서 지금도 정부 차원에서도 어떤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디지털 교과서 도입 문제에 이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자꾸 수정도 왔습니다만 아직도 그런 계획 속에서 이렇게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저작권 의식들이 상당히 제고되셨고 또 FTA를 비롯한 국제 환경이 우리들만 이렇게 어떤 삶을 영위하는 그런 사회에서 문자 그대로 글로벌 커뮤니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데 있어서 저작권 환경이 급속히 바뀌고 있다. 이 중에 특히 이제 기술의 진보 이건 법이 따라가지 못하고 법이 일일이 담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법이 무시되거나 법이 이제 항복하고 마는 그런 상황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저는 정파적인 견해가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고 또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전에 게임 셧다운데 이 문제를 놓고 국회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2011년 5월 19일 날 이게 도입이 이렇게 나와 있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이게 이제 11월 20일부터 아마 시행이 돼서 계도 기간을 거쳐서 금년부터 단속을 하고 있는데 주무부처의 여성가족부와 문화부 간에 여기 문화부에 계신 담당자들도 계시지만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 법과 현실에 상당한 괴리를 인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역으로 청소년에 대한 보호가 아니라 게임 산업의 어떤 구제적인 차원의 더 그런 실질적으로 그런 현상을 나타내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많이 했는데 실제로 얼마 전에 보니까 아주 최근에 게임을 등급위원회 실태 조사를 보니까 이 신데렐라 법이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정작 이 신데렐라를 선택한 청소년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다시 말하면 명의노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손쉽게 이 법을 이렇게 이 법이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제가 염려했던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어린 청소년들에게 이런 규제를 만들므로 해서 법을 어떤 면에서 무시한다든가 법을 이제 경이 여기는 그런 오히려 마인드, 문화를 낳지 않겠는 이런 연구를 좀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현상이 좀 빚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법이 도저히 감당할 수도 없고 담을 수도 없습니다. 또 하나 이제 저희 정치와 관련된 게 SNS법입니다. 예를 들면은 헌법재판소가 2011년 12월 29일 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를 이용한 사전 선거운동을 규제한 공직선거법 93조 1항 여기에 대해서 한정위원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기 이 교수님 계십니다만 한정위원 결정이 내리면
일단 이제 국회에서 이 법을 심의하고 다시 개정할 시간적인 여유를 줘야 되는데 선거관리위원회가 바로 이것을 받아서 2012년 1월 13일 날 과천에서 전체회의를 열어서 4.11 총선거를 앞두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를 통한 인터넷 선거운동을 즉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현상이 빚어질지 아무도 감당 못합니다. 어제 바로 보셨듯이 제가 여기서 이제 정파적인 오해가 없기를 바라는데 지난 10월 26일 시장선거에서 상당한 당락에 영향을 줬던 이른바 나경원 후보의 피부 샵, 1억 원짜리 피부샵, 이것이 사실이 아니다. 550만 원이었다. 딸과 본인이 받은 어떤 그게 550만 원 이게 밝혀지고 나타났지 않습니까? 근데 여하튼 이 SNS를 전면 허용했다고 현장에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 어떤 결과가 이루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 이런 그 기술적인 진보를 법이 일일이 감추 못하기 때문에 이런 법의 무력화, 법의 어떤 그 항목 현상 이런 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개정안을 발의는 했습니다만 이게 부정적인 게 절대 아닙니다. 사실 관계부처나 또 이제 여러 전문가님들의 그 토의와 토론을 통해서 다듬어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저희 배우는 자세로 여기에 이제 왔습니다. 한 가지만 끝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지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내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청소년들, 어린이들이 부모님들, 특히 어린이들, 부모님을 동반하고 극장에 가는데 본 영화는 예를 들면 전체 관람 가운데 예고편은 놔두고 온 것이 있어서 다시 말하면 청소년 관람 불가나 그 이상의 것들의 예고편 상영에서 굉장히 난처하다. 그래서 영화 예고편도 본편과 마찬가지로 그 어떤 상영 등급을 분류하자 해서 본편과 동일하게 5개의 등급으로 전체 관람과 11세 이상 관람과 15세 이상 관람과 청소년 관람들과 제한 상영과 이 법률 개정안을 냈다가 여기에 따른 그 현장의 토론을 통해서 상영관협회라든가 영화 제작자라든가 이런 또 관계 당국이라든가 이런 토론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는 이 2개로 줄여서 전체 관람과 아니면 청소년 관람 불가 이래서 일단 그렇게 이제 법을 다듬어서 이렇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 경험자와 출사의 차원보다는 개인적인 소회에 또 기대를 아울러 말씀드렸다는 것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